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랩박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브리딩학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브리딩 플랜과 그리고 이제 페어링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페어링을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이제 메이팅을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질문들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런 거를 이제 뽑아왔는데, 이걸 뽑아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영상을 찍고 나서 보니까 이 해야 될 이야기들을 계속 내가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제가 요걸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셨어요. 저번 시간에 보시고 뭘 알게 됐냐? 수컷은 한 35g 정도 되면 되고, 암컷은 한 43g 이상 정도가 되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뭐 칼슘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나 오늘부터 브리더가 될 거야 해가지고 이제 크레팍스에 와서 35g짜리 수컷 한 마리하고 43g 넘는 한 45g 정도 되는 암컷 한 마리를 데려갔어요. 집에 데려가자마자 두 마리를 바로 밀팅을 시켜가지고 브리딩을 할 수가 있냐? 이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예. 사실 이런 발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일단은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오히려 작은 애들이 덜 예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은 애들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된 애들이다. 3개월 동안 여기서 살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여기서 살았던 기간이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금방 적응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1년을 여기 한 군데서만 키웠어. 1년 동안 여기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생각보다 적응을 잘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수컷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아주 예민해지거나 뭐 사나워지는 경우도 있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뭐 밥도 잘 먹고 다 하는데 알을 안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레팍스에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어떤 질문을 주시냐? 제 크레스티드 게코가 45g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알을 한 번도 안 낳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반대로 여쭤보고, 그 크레스티드 게코를 베이비 때부터 키우셨나요? 아니면 이제 큰 상태에서 데려왔나요? 이렇게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이 크레는 제가 새끼 때부터 키운 건 아니고 한 40g 정도 때 저희 집에 온 지 한 3개월 혹은 뭐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알을 한 번도 안 낳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여기가 편안하고 해야 알을 낳습니다. 예. 파충류는 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몸의 세팅을 그때에 맞춰가지고 바꿉니다. 그래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뭐지? 여기 뭐지? 여기 뭐 하는 곳이지? 냄새도 다르고 뭔가 내가 있던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몸의 세팅을 최대한 생존에 맞게끔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에 맞게끔 바꿔버리면 알을 만들겠어요? 몸속에서 알을 만들겠어요? 생존에 맞춰져 있는데 수컷 크레가 메이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브리딩을 생각하신다고 해서 완전히 다 자란 크레스티드 게코를 입양하시는 것보다 한 20g에서 25g 정도 되는 크레를 입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20에서 25g짜리 크레를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적응도 시키고 뭐 밥도 따뜻하게 먹이고 잘 해주면서 이 적응하면서 성장하면서 완전히 성장이 끝났을 때는 우리 집에서 완벽하게 적응이 끝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페어링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20에서 25g도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크레스티드 게코가 굉장히 고가의 크레스티드 게코라면 웬만해서 큰 애를 데려오는 것보다 좀 작은 애를 데려오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동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을 배려하지 않고 브리딩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동물이 굉장히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크레 브리딩 그거 뭐 두 마리 키우면은 뭐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특히나 이제 파충류라는 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이
완전히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페어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뭐 릴리 하이트도 있고 카푸치노도 있고 뭐 트라이컬러도 있고 아잔틱도 있고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어떤 애랑 짝을 지어줘야 좀 예쁜 베이비가 태어날까 라는 부분을 또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딥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영상이 한 20편까지 가야 됩니다. 이 각각의 형질에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설명드리기보다 브리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페어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드로우, 그러니까 이제 그리기라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가 이제 오버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겹치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해서 이제 calculate, 발음이 좀 구린가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외국어 영역 1등급 받았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외국어 영역 1등급 받으셨나요? 물론 저는 한 15년, 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A라고 하는 크레가 있고 B라고 하는 크레가 있어요. B라고 하는 크레가 있어. 근데 A라고 하는 크레는 굉장히 어떤 브리더님께서 오랫동안 키우면서 이 아이의 어떤 형태, 무늬의 형태, 색깔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오면서 브리딩을 하신 거예요. 이런 크레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해요? 고컬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트라이 컬러인데 색깔이 엄청 진하고 막 무늬도 완전 선명해.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크레들이 아닙니다. 이 크레를 브리딩하기 위해서 뭐 짧으면 5년, 길면 뭐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녹아 있는 건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누대라고 해서 증조 할아버지, 아빠, 외할머니, 뭐 이게 쭉 내려오면서 요 크레들이 다 닮았어요. 이렇게 닮았어요. 예. 그래서 닮은 유전자를 물려주고 하는 게,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누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누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유전자가 가지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예. 굉장히 유전자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크레는 이런 식으로 라인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 브리딩을 통해서 누대를 시켜서 A라고 하는 크레가 가지고 있는 형태나 색깔의 유전적인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런 거죠. 뭐 어떤 집에 가면 아빠가 눈이 엄청 커. 눈이 완전 큰 거야. 그래서 그게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눈이 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한테도 눈이 커. 그러면 이 아빠가 가진 눈 큰 유전자는 유전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형질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B라고 하는 크레는 특별한 형질이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강력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마리를 브리딩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 드로잉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백지가 있어. 백지에다가 뭘 그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시꺼멓게 돼 있는 데다가 뭘 그리는 게 좋을까요? 예, 당연히 백지에다 그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백지 같은 특별한 유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크레랑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크레를 브리딩을 해서 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똑같이 브리딩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고컬 커드 핀 스트라이프가 있어요. 네, 커드 핀 스트라이프가 있어요. 근데 노멀, 완전 평범한 노멀이랑 브리딩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베이비가 태어났는데 100% 고컬 트라이컬러처럼 생긴 아이들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웬걸? 아무 유전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랑 브리딩을 했는데도 그 유전자를 마치 백지의 그림을 그리듯이 똑같은 아이가 복제가 되듯이 브리딩이 되더라. 예. 요런 이론적인 방법이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드로잉이라고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겹치기예요, 겹치기. 그래서 이 겹치기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브리딩을 하실 때 가장 많이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오버랩입니다. 근데 이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A라고 하는 크레가 있고 B라고 하는 크레가 있어. 근데 완전 다르게 생긴 거야. 요 두 마리를 다 겹쳐보는 거죠. 겹쳤을 때의 형태로 베이비가 실제로 태어난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 좋은 예가 있어요. 핀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좋은 예인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게 풀핀이냐 풀핀이 아니냐 이게 뭐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10년 전에 크레를 키우셨다면 내가 풀핀 크레스티드 게코를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크레를 한번 그려볼게요. 크레예요. 이렇게 다리고 여기 머리 있고. 그래서 핀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핀이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끊어진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옛날에는 이런 것도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 파셜 핀이라고 했어요. 부분적인 핀이라고 해가지고 파셜 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셜 핀을 브리딩을 하면 뭐가 나오냐? 풀핀 스트라이프가 나온다. 풀핀 스트라이프가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이 오버랩의 어떤 브리딩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형질을 A라는 크레와 B라는 크레가 공유하고 있을 때 요거를 겹치면 강화가 된다는 거죠.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또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옆구리를 봤는데 요거 이제 크레 옆구리예요. 크레 옆구리예요. 플레임이라고 하는 모프가 있어요. 플레임은 여기 색깔이 다 똑같아.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무늬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플레임과 플레임을 브리딩을 했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옆구리에 있는 무늬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플레임과 플레임을 브리딩을 하니까 이제 할리퀸이 나오더라. 이런 것도 이제 오버래핑의 어떤 예로 들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한 마리 더 그려볼게요. 할리퀸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주황색이야. 근데 한 마리가 더 있어. 이렇게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이렇게 있어. 얘는 흰색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 계산 생각을 해보면 두 마리 다 겹쳐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크레가 나오냐? 여기 주황색이 있고 여기 밑에 흰색이 붙는 트라이 컬러가 태어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마리의 크레를 겹쳤을 때 어떤 크레가 태어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끝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오버래핑을 통해서 그 다음 크레스티드 게코, 그 다음 세대의 크레스티드 게코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배웠던 우성, 열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릴리 화이트랑 노멀이랑 브리딩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이게 50% 확률로 릴리 화이트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카푸치노하고 세이블하고 브리딩을 했을 때 25% 확률로 이제 루악이 태어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해다단틱이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뭐 해초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유전적인 형질인데, 이거 계산하는 거는 또 여기서 설명드리면 이 무의미합니다. 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크레스티드 게코 모프 계산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께서 그걸 이미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크레스티드 게코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이 친구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크레스티드 게코 중에서 어떤 무늬에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를 짝을 지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단계에 들어가야 될까? 크레스티드 게코 두 마리를 소개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 크레를 2단계부터는 진짜 많이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메이팅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 크레스티드 게코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뭐 크레스티드 게코 번식 뭐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크레스티드 게코 수컷이랑 암컷을 어디에서 소개시켜 줘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랑 완전 각자 살고 있다가 어떤 뭐 통을 만들어서 A라고 하는 애, B라고 하는 애를 넣어서 소개시켜 주는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A하고 B가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B를 A 집에다가 넣어주거나 A를 B 집에다가 넣어주거나 이 방법도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이제 사육장 하나를 마련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A라고 하는 그래와 B라고 하는 그래를 같이 여기서 합사해서 사육하는 방법.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크레스티드 게코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이런 통에 암컷 크레랑 수컷 크레랑 넣었어. 근데 수컷 크레가 막 꾹꾹꾹꾹 거리면서 이제 다가가가지고 암컷 크레를 막 괴롭히게 하는데, 암컷 크레가 막 거절하지. 갑자기 무섭잖아요. 그 수컷 크레가 옆에 와가지고 막 치대고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두 마리가 우당탕탕탕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이 암컷과 수컷이 갑자기 만남으로써 한번 싸우게 되면 그 뒤부터는 수컷도 암컷도 다른 성별의 크레스티드 게코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예,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웬만해서는 합사하고 싸울 것 같다 하면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뭐 어떻게든 브리딩 해보겠다고 두 마리 넣어놓고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데도 맨날 첫날 두 마리 넣어가지고 스트레스 주고 하면 그 동물 학대예요, 여러분. 동물 학대라고요. 네. 그래서 두 마리를 딱 넣었는데 수컷이 다가와도 가만히 있어. 그리고 수컷도 아주 천천히 다가가면서 암컷을 막 강하게 뭐 제압하려고 하지 않고 물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좀 이 젠틀하게 다가간다면은 그 상태에서는 두시는 게 좋은데, 수컷이 보자마자 암컷 머리를 막 물어버린다. 그러면은 이 방법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 방법 맞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니 뭐 동물이니까 뭐 동물의 세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암컷이 뭡니까? 암컷 크레스티는 뭐예요? 이 알을 만들어야 되는 친구예요. 알을 만들어야 되는 친구인데, 알을 만들기 전에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컷한테 막 물리고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런 경험을 한 크레가 알을 제대로 만들기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과정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유의하시고,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육장 안에다가, 케이지 안에다가 두 마리를 합사를 시켜놓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작은 통이잖아요. 이 두 마리를 이렇게 넣으면, 이게 암컷이 수컷에게, 혹은 수컷이 암컷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을 해도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요인이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암컷을 수컷 사육장에 넣거나 수컷을 암컷 사육장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낫지.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낫지.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 경험상 조금 성공률이 높은 건 암컷 사육장에다가 수컷을 넣어줬을 때 성공률이 조금 더 높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사를 하는데 이거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합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레스티드 게코는 한 번 메이팅을 하더라도 이 몸속에 이 정자를 저장할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메이팅을 하더라도 시간에 걸쳐서 몇 번이고 유정란을 산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굉장히 오래 보관할 때는 1년도 보관을 하는데 짧을 때는 뭐 2달도 보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메이팅을 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1년 동안 유정란을 다 낳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 번 메이팅을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 메이팅은 언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사실 그 시점과 그 시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떤 브리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정란이 나오고 나면 그 뒤에 메이팅을 해가지고 뭐 유정란을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미 무정란을 산란할 시기에 몸속에 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컷이 다가와도 거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이 암컷이 메이팅을 원하는지 언제 이 수컷이 메이팅을 원하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일일이 얘네들을 맞춰줄 수 없으니 차라리 이 2마리를 같이 키우면서 어떨 때는 얘가 메이팅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얘가 메이팅을 할 수 있겠지만 사육장을 굉장히 넓게 구성을 해주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메이팅하려고 다가왔을 때 싫어 난 안 할래 하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레스티드 게코의 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합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크레팍스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어떤 방법을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만약 합사가 좀 더 좋겠다 하면은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메이팅을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한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크레스티드 게코 암컷 꼬리 부분을 이렇게 톡톡 쳤을 때 꼬리를 이렇게 들면 아 얘가 지금 배란이 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43g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브리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20g, 25g 암컷들도 톡톡 쳤을 때 그 꼬리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언제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 메이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 소스 정도 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이팅 해야 되는 시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제일 좋은 건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전 좀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환경을 꾸려주지 못해. 나는 렉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 렉 사육장 안에다가 2마리 넣으면 2마리 너무 좁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나는 못해. 나는 어쨌든 따로 키우면서 한 사육장에다가 넣어가지고 해줄 거야. 그러면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 크레스티드 게코를 사육장에서 소개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카페나 뭐 커뮤니티나 뭐 단톡방 이런 데 가면 크레스티드 게코가 메이팅하고 있는 사진을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니까 2마리를 딱 붙이면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 가지고 메이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메이팅이라고 하는 게 전혀 일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마리를 소개시켜 줬는데 메이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해라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환경에 적절한 상태가 되면 어떤 크레스티드 게코든지 자연스럽게 번식을 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페어링과 메이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 번식과 관련된 알은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 뭐 사실 뭐 다음 시간에 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어쨌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은 이제 Q&A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데디 님께서 해칠링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야 이거 보면서 야 그래 제가 언젠가 해칠링 사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베이비 크레스티드 게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해칠링은 큰 애들보다는 좀 묽게 그리고 좀 자주 밥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는데 내가 봐서 이게 약간 미언인가요? 뭐 여튼 E7V님, 크랩박스님 동영상을 보면 수컷 한 마리와 암컷 여러 마리 같이 사육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합사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오늘 영상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은영님, 4개월 된 크레한테 귀뚜라미를 줄 때 칼슘을 얼마나 묻혀야 되나요? 칼슘을 안 묻혀줘서 되냐? 귀뚜라미는 웬만해서 여러분들 칼슘을 묻혀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귀뚜라미를 구매할 돈보다 크랩박스 올인원 하나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크랩박스 올인원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꼭 귀뚜라미 주실 필요 없어요. 충식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알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습도 관리 등등 알 관리하는 것도 제가 기가 막히게 다음 시간에 혹은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궁금하시다 하면은 크랩박스 유튜브 채널에 인큐베이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이팅을 한 암컷과 수컷이 알을 낳고 한 번 더 메이팅을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실제로 합사를 해놓으면 메이팅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물론 한번 메이팅하고 알을 이미 낳기 시작한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메이팅을 웬만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자, 분양 시 어떤 조건을 맞춰야 일반 집에서 키우는 애들 분양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제 허가제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요건은 아직까지 픽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픽스가 되면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건데, 이 공문을 받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구님, 사장님, 크레알 아이스박스에서 25도로 유지로 45일이 지났는데 어제 제 불찰로 31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온도가 한번 튀면 튈수록 이 크레스티드 게코가 기형이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잠깐 31도까지 올라갔다면 부화는 되겠지만, 이렇게 부화를 시키면 기형인 크레스티드 게코가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태율님, 수컷 암컷이 짝짓기 할 때 최소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이때까지 크레스티드 게코 무게는 재봤지만 크레스티드 게코 길이를 재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길이를 재는 게 또 이제 이 파충의 길이를 재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길이보다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Q&A까지 아주 깔끔하게 하고 두 번째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3강까지 갈지 4강까지 갈지 5강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봄철을 맞이해서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쁜 크레스티드 게코 베이비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랩박스였습니다.